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의 김수현입니다. 위기로 치닫는 지구, 최근에 한 신문의 보도 제목인데요. 지구의 위기는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 가정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를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엄청 크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아주 심각한 기후 변화가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 대가뭄, 홍수, 슈퍼 태풍 같은 기상 이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상 오존 농도가 높아지기도 또 하죠. 또 이런 기상 이변은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또 곡물의 생산성도 떨어뜨리고요, 전염병을 만연시키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요?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SCC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산화탄소 1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을 때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돈으로 표시한 건데요. 만일에 SCC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에 둬야 할 때 바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IPCC에서 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SCC가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현재 SCC를 산출하는 모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모형이 기후 변화가 생산성이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인 견해라는 건데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이제 기존의 SCC 산출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었던 기후 변화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넣어서 다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 무려 6배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현재 미국 환경청에서 이용하는 SCC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7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는 무려 $220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이 보수적인 관점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많을수록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반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2011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연간 한 12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래요. 2011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1235조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거의 GDP의 10% 정도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자산의 손실 규모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저널 자연기후변화에 실린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죠.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자산의 손실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조가 된다는 건데 정말 입이 다무르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이제 사이먼 디에츠 런던 경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장기 투자가들에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디에츠 교수는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 협약이 잘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탄소 에너지 업종의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펀드를 운영 중에 있는 노르웨이의 소버린 자산 운용은 벌써부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기업 등의 주식을 팔고 있다래요. 네. 이들은 저 투자자들에게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손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는 쪽으로 좀 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각국의 정책이나 또 기업 경영 전략을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겁니다. 예. 런던 경제대학의 연구 결과보다 실제는 금융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영국의 비정부기구 탄소 추적자 이니시어티브는 보고서 이면에 감춰진 실제 금융 손실이 이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생활에서 실천하기 좋은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9번째고요. 예. 2011년 기준으로는 매년 배출량이 세계 8위의 국가입니다.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좀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었죠. 2030년에는 이제 바우 대비 37%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유엔에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에 동참한 방법에는 무슨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실천 운동으로 종이컵 사용을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종이컵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입니다. 종이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11g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회용 종이컵은 연간 한 120억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종이컵 120억 개를 생산하려면 펄프 7만 톤, 벙커시우 5,500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3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200톤짜리 유조차 200대 분량의 원유 연소량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실제 엄청나지만 또 이렇게 이제 컵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일회용 종이컵 728개를 만들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비된 일회용 컵을 만드는데 20년생 나무 약 220만 그루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개인 컵을 좀 사용하자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머그컵, 텀블러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대신만 해주면 이산화탄소 양은 11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국격에 알맞은 탄소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의지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국민들도 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머그컵을 사용하면 종이컵보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11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젠 종이컵보다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뉴스 성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